놀라운 것은 중년기 체중 관리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년기에 비만했던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정상 체중을 유지한 그룹보다 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빠졌던 체중이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는 좌절감 말입니다. 예전에 입던 옷들이 하나둘씩 맞지 않게 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들을 단순히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체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비만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수명과 삶의 질, 그리고 존엄한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살이 찌는 것을 주로 미용상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옷 맵시가 나지 않거나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비만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중년 이후 비만 예방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만성질환 예방 효과 때문입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대사적 변화는 연쇄적으로 다른 건강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액 내 지질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절 건강과 운동 능력의 보존입니다. 과체중은 무릎, 엉덩이, 발목 등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연골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런 압력으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더 오래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일상적인 활동들이 힘들지 않다면 노년기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호르몬 균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 조직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되어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고 다른 호르몬들의 균형도 깨뜨립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때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호르몬 불균형이 더욱 심해져서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면역 기능과 관련됩니다. 만성적인 비만 상태는 면역 체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들이 면역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이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만성 염증 상태는 암 발생 위험도 높입니다.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여러 종류의 암이 비만과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수면의 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만은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목 주변의 지방 축적이 기도를 좁게 만들어 수면 중 호흡을 방해합니다. 이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낮 시간의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식욕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정신건강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체중 증가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런 심리적 위축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기에는 어떻게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보다는 생활 습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먼저 식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므로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면서도 영양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되 전체적인 양은 조절해야 합니다. 식사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고 맛을 음미하며 먹는 것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의 만족도도 높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 관리도 필요합니다.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견과류, 과일, 요구르트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영양소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년기의 운동은 젊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서 기초대사량 감소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체력이 늘어나면 시간과 강도를 조금씩 증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체중 관리에 중요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정상화되어 식욕 조절이 쉬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복부 비만을 촉진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률, 근육량, 혈액 검사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체중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거나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씩 계획에서 벗어나거나 실패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식단이나 운동 계획보다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더 효과적입니다. 체중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보다는 체지방률이나 허리둘레 같은 지표가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양사나 운동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